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북구에 살고 있는 25살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구 살고 있는 26살 취업준비생입니다. 네, 지금 거주하는 데는 원룸이고요. 한 7, 8평 정도 되는 원룸인데 지금 영등포구 신길동에 5평 정도 되는 원룸에서 살고 있고요. 대학부터 자취를 하기 시작해서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고 월세는 50만 원 정도 되긴 하는데 한 반반 정도로 부모님이랑 제가 이제 따로 내고 있습니다. 제 돈 2천만 원에 그 청년 디딤돌 전세대출이라고 7천만 원 대출받고 그 7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지금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총 3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한 1,500이고 월세는 관리비 포함 55이고 관리 비용은 한 평균 월 2만 원 정도? 제가 집이 원래 일산이에요. 일산인데 일산에서 제가 학교가 안암동 쪽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통학을 하다가 이게 상당히 좀 거리도 있고 지하철로 왕복 한 4시간 거의 매일 잡아야 되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 제 부모님 좀 설득을 해서 이제 독립을 처음에 했고요. 제가 원래 거주 지역이 경기도 수원이었는데 거기서 왕복으로 4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한 학기 정도 다녀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랑 지금도 거리도 적절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그 20살이 돼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그때부터 혼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30대 초반 아니면 30 정도 됐을 때 이제 당연히 자가 마련에 대해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비싸고 그래서 꼭 서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경기도 쪽에라도 마련은 하나 하고 싶다. 네, 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나중에 생활이 안정된다고 하면 오히려 서울에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울 한번 나가면 못 돌아온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굳이 서울에 살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요즘 사실 수도권 전체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조금 서울이 너무 힘들면 이제 경기도 쪽으로라도 자가 마련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그냥 있었던 거고 서울은 사실 서울 내에 집이 있으면 서울 입성하는 것이 좀 약간 노후나 뭔가 이렇게 좀 경제적인 이런 안정? 약간 상징처럼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주거 안정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집을 구입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크게 막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 살 수 있다면 사고 싶다 정도입니다. 그렇죠. 사실 서울은 제가 있는 곳 성북구도 원래는 그렇게 비싼 지역이 아니었는데도 꽤 연식이 있는 아파트들도 거의 10억 가까이 그냥 금방 오르고 그런 거 보면서 경기도도 막 좀 신도시, 뭐 김포, 과천, 뭐 심지어 좀 광명이나 막 조금 살짝 외곽 지역에 있는 곳들도 거의 그 정도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뭐 제가 원래 집이 있는 일산 쪽에서 살짝 좀 외곽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서 근데 그것도 사실 한 5, 6년 또 지나면 많이 오르겠죠. 제가 또 다니는 곳이 사실 사기업은 아니어서 연봉이 막 높거나 그런 편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다른 약간 투자 방식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긴 해요. 막 주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좀 고민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집은 그냥 어디에든 이제는 하나는 사놔야 한다라는 이제 강박관 때문에 좀 과도한 대출을 이제 받아서 뭐 지금 수도권이 힘드니까 뭐 전혀 본인이랑 상관없는 지방에 이렇게 막 산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면서 보통은 그 정도 하면 한 3, 40대라고 생각했는데 뭐 20, 30대 뭐 아니면 대학생들도 가끔 이게 결국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그런 집값도 같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좀 약간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좀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거라서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그런 거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막 좀 들어요. 네. 근데 뭐
그러지는 않기는 했는데 좀 그러다 보니 조급함이 많이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지금 디딤돌 대출 받고 있는데 이것도 청년 그 주거 복지제도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 LH에서 청년주택 공급하는 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당첨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도 이 정도 복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이게 일원화가 돼서 홍보를 할 수 있다면, 홍보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정책이 있는 건 아는데 사실 제가 혜택을 보지는 못했어요. 뭔가 약간 이렇게 소득이 조금 너무 막 제가 많은 것도 아닌데 약간 뭐 몇백 원, 몇천 원 좀 더 낸다는 걸로 이제 커트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네, 뭐 월세 지원이나 아니면 행복주택 아니면 뭐 약간 그런 그러니까 좀 저한테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찾아보긴 했거든요. 소득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인 가구고 했는데도 막 진짜 몇천 원? 그러니까 보통 건보료 기준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직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살짝 넘는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살짝 씁쓸은 했어요. 저도 그동안 그 청년 행복주택을 계속 지원했었는데 그동안은 아예 1차부터 탈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나마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게 제가 지금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소득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막 이제 급여 소득 같은 것도 뭐 원천 떼고 하면 사실 200만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조금 더 낸다, 조금 더 그거 받는다는 이유로 이게 좀 소외가 좀 되는 게 하는 게 물론 저보다 좀 더 어렵고 막 뭐 대학생이나 이런 정말 살기 진짜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은 좋기는 하지만 사각지대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 그러니까 해당은 될 것 같으면서도 살짝 안 되는 게 약간 현실이랑 조금 동떨어진 예. 그래도 약간 저는 제 생각엔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예. 최소한 20대 후반 중후반 정도 되는 대배되는 걸 보면 예, 좀 아쉬운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몰랐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고 있는 걸 알았으면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는데 이런저런 조건이 붙잖아요. 그런 조건이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청년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나름대로 좀 아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저도 다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하나로 통합을 해서 거기서 일원화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은 지원에 놓치는 일도 없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사실 제가 그냥 1인 가구니까 그냥 뭐 청년 쪽만 이렇게 보고 생각을 했는데 신혼부부면은 둘 중에 한 명은 뭔가 일을 안 해야 그러니까 약간 직장이 없고 거의 한 명 소득만 잡혀야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거의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둘 다 직장은 있지만 그게 합치면은 뭐 7, 8천 원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7, 8천을 각자 연 4천이라고 하면 막 그렇게 엄청 높은 편도 아니고 또 집은 당연히 절대 살 수는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지원이 좀 신혼부부 대상으로 좀 더 많이 확대는 되는 거는 봤는데 근데 그것도 대부분 제가 뭐 경기도 외곽 정도? 서울시 안에서는 그것도 좀 힘들어 보이고 또 대출도 요즘 대출도 힘든데 받기도 신혼부부 대출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합쳐서 5천? 아니면 6천? 많아도 6천 정도인데 그게 좀 그러면은 사실 대출도 받기도 많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서 그런 거 생각하면 네 30대 이상 되면 더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임대차 3법은 임대료를 올리는 데 있어서 상한선을 두고 집주인이 임차인을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한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되게 좋아요. 네, 취지는 뭐 이제 거주 기간을 좀 더 그냥 보장해주고 뭐 상한제 해주고 더 너무 많이 올리지 않게 그건 좋은데 근데 제가 또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그 당연히 부작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자본주의가 있는 그런 사회에 살다 보면 사람들은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든 좀 본인의 재산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약간
편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집주인들이 처음부터 아예 굉장히 높게 불러서 그러면 또 전세값이나 월세 자체가 올라가고 그렇게 월세나 전세값 폭등이 약간 원인 중 하나라고는 들어서 뭐 그게 꼭 그렇다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법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처음부터 뭔가 많이 부를 수 없게 약간 이런 장치 정도는 해놓고 해야 주작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되면 법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도 되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정책이 도입됐을 때 약간 최종적 목적은 뭐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지금 과도기라고는 해도 그 과도기 속에서 좀 희생되는 그런 게 좀 특히 2030이 좀 많은 것 같은 저도 포함해서 했을 때 좀 많이 마음이 아프죠. 네, 그래서 실제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할까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게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그런 공공임대 주택은 보통 2년에서 진짜 아무리 길어봤자 20년 정도밖에 살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20년간 보장이 된다고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감이 있죠. 하게 되면 서울 내면은 이제 강남권은 당연히 힘들 거고 하게 되면 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쪽이나 뭐 강북도 되게 많이 비싸지긴 하는데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뭘 다른 수단에서 막 조금 더 벌어도 이게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거를 했을 때 부모님이 돈을 조금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다 합쳐서 과연 서울 안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냥 걱정이 제일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어디 살아야 되지? 계속 월세, 전세도 요즘 전세값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전세도 힘든데 할 수 있을까?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